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이렇고 저런 잡다한 사설은 다 제외하고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괜히 남편과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남편에게는 3명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에게는 3명의 시어머니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길래 집에 시어머니가 3명이나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시어머니가 3명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시누이가 3명이라는 말입니다. 제 남편이 그 귀하디 귀한 장남에다가 4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거든요. 위로는 누나들이 3명이나 있는데 이 누나들이 정말 극성이었죠. 시누이들은 내 남편을 본인들의 자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듯이 보였거든요. 실제로도 그러했고요. 시누이들이 남편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을 낳아준 진짜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슬하에 4명의 자식을 둔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고 나서 병치레를 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조금 특이한 게 시댁 식구들은 아는 시어머니 얼굴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흔하다는 사진조차 말이죠. 남편에게 너무 궁금하다고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보여주지 않더군요. 당시에는 그런 남편에게 정말 섭섭함을 느꼈어요. 그게 뭐라고 사진이 본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닌데 빛에 노출이 되면 사진이 일찍 바른다면서 사진첩조차 펼치기 꺼려 하더라고요. 이런 집안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시댁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반대로 시아버지는 정정하게 아직도 일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누이들은 본인 친정엄마인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하셔서 그런지 아픈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면서 호들갑을 떨곤 했거든요. 실제로 TV에서 기아 후원을 해달라는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만 나오면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들어서 그 계좌로 후원을 하곤 했죠.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에게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쥐어주려고 했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보면 후원한다고 모금하는 단체들이 실제로는 후원은커녕 뒤로 자기 배불리기 바쁘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랬으니까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확인하고 후원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무튼 이런 신호들인데 너무도 역설적이고 웃긴 게 내 친정엄마가 아픈 건 아주 개차반 취급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그 신우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첫 번째로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사건은 우리 엄마의 병원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처럼 친정엄마는 꽤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시댁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이것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도 결혼하면서 몸이 그리 좋지 않으셨던 엄마를 돌보고 있었으니 각 가정마다 사연이 있겠지 싶었거든요. 우리 집은 3남매인데 그 중에서 엄마와 제일 가깝게 사는 제가 매번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신우들은 제게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심하게 신경 쓴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내인 저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서 행동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신우들이 떼거지로 나를 찾아와서 나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 돈으로 우리 엄마 치료비를 대고 있냐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저는 그런 신우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비는 저희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닌다고 형제들이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고요. 절대 제가 다 내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남편이 벌어주는 돈도 들어가지만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프다는 사람을 놔두고 병원비를 이야기하는 신우들에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짜증을 억누르고 말했죠. 하지만 신우들은 그런 제 마음은 알지도 못하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도 않은지 자기네들 입장만 내세워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부터는 신우가 3명이라 신우 1, 2, 3으로 1번부터 나이 순으로 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나 신우 1이었어요. 그건 올케 입장 아니야? 어쨌든 올케가 내는 돈에 우리 동생이 번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어떻게 금쪽 같은 우리 동생 돈을 가져다 쓸 수 있어? 그것도 이 집에 대한 일도 아니고 올케네 집안에 대한 문제에. 이에 질세라 신우 2와 신우 3도 입을 모아서 말하더군요. 언니 말이 맞아. 우리 동생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란 동생인지 알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만지지 않도록 키운 귀한 동생이야.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되를 이을 아이라고. 그래. 언니들 말이 맞다. 아무리 옳기라고 해도 이렇게 우리 집이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동생 돈을 옳게나 엄마 병원비로 써도 되는 거야? 그거 우리 동생도 다 알고 있는 내용 맞아? 확실하냐고. 신우들은 모두 자기 동생이 불쌍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정말로 억울한 게 병원비가 100이 나왔다고 하면 내가 80, 남편 돈이 20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남편이 장모님 병원비로 보태어 쓰라며 준 돈이었어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제게 큰 소리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이날 저는 신우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다다음 날인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날이 되어 엄마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글쎄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당황해서 일단 문을 열고 우리가 자주 가는 카센터에 전화를 걸려고 보니 차 키를 넣는 곳에는 본드가 진득하게 붙어져 있고 말이죠. 제가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뗄 수도 없을 뿐더러 키도 들어가지 않아서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요. 우리 차가 워낙 오래된 차여서 차 리모컨이 먹히지도 않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차를 쓸 수가 없었고 엄마 병원에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속상했죠. 그래서 대체 누가 이딴 짓을 벌였는지 알기 위해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정을 말했지만 아저씨는 쉽게 CCTV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저씨,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제 차 상태를 함께 보시든지요. 이게 말이나 돼요? 저도 여기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차에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요. 워낙 주차 문제로 갈등이 심했던 아파트였던지라 경비원 아저씨는 이런 제 말에 난색을 표했지만 일단 제 차 상태를 보고자 저와 함께 이동한 다음에는 별말을 하지 않더군요. 경비원 아저씨 눈에도 우리 차의 상태는 처참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는 아저씨와 함께 제 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의 CCTV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익숙한 실루엣의 2명이 보였습니다. 바로 신우 2와 신우 3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얼굴을 숨기겠다고 모자와 후드를 뒤집어 썼지만 딱 봐도 신우들이 분명하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신우들이 즐겨 입는 옷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죠. 저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이라도 알아보자 싶어서 남편에게 우선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당신 누나들한테 우리 엄마 병원 예약 날짜 이야기해 준 적 있어?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남편은 제가 또 신우를 걸고 넘어진다 싶은 느낌을 받았는지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제 물음에 답해 주었어요. 어제 누나들이 전화 왔던데 왜 무슨 일인데? 당신 또 우리 누나들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 누나들이 당신한테 무슨 해를 끼친다고 매번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남편의 대답에서 해답을 얻었죠.
그 CCTV에 찍힌 두 사람은 신우 2와 신우 3이 분명하고 제가 그날 엄마 병원 예약으로 차를 쓸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신우들이 새벽에 와서 차에 이 짓을 해놓고 간 겁니다.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신우들에게 따지러 갔죠. 제가 왜 그랬는지 따지듯이 묻자 신우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신우 2였어요. 아니, 내가 저번에 동생이 나를 태워준다고 해서 그 차를 타고 갔거든? 그런데 내 귀걸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타이어 옆에 껴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꺼낸다는 게 그만 타이어에 빵꾸를 내버렸네. 그런데 그날이 자기네 엄마 병원 가는 날이었어? 아유, 미안해. 다음은 입을 맞춘 듯이 신우 3이 입을 열었죠. 맞아. 그날은 나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너희 차가 오래 썼잖아. 그래서 내가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그 계기판 근처에 부품이 너덜너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붙여주려고 본드를 용을 쓴다는 게 그만 차키 꽂는 것까지 흘려내려 버렸지 뭐야. 설마 옳게 그런 일로 화난 건 아니지? 차 그거는 우리가 수리비 주면 될 거 아니야. 하루 병원 빠지는 게 대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어느 누가 타이어에 귀걸이가 박혀있다고 하는 것을 믿겠으며 우리 차가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남편과 제가 관리를 잘해서 키가 먹히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떨어지거나 고장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신우들은 아주 대놓고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수리비는 주겠다는 저 입들.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라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전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들에게 따지려는 저를 따라온 남편은 우는 저를 달래기 바빴고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번 일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형님들도 다들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 병원 가는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날을 노려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우는 저를 달래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신우들은 쩔쩔매기만 하더군요. 제가 말입니다. 이번 일이 한 번만 있었다면 이날 이렇게까지 감정에 얽매여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투병 생활을 한 엄마를 둔 저를 신우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 왔었고 그 울분들이 모이고 모여 이번에 터지게 된 거죠. 남편에게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말했지만 신우들이 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남편은 제 말을 거짓말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도 깨달았으면 싶었죠. 불행히도 결국 친정엄마는 암에 걸린 후 2년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은 말이죠. 신우들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엄마가 제게 괜찮다면서 혼자 가겠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못 참고 계속 눈치를 보고 다녔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신우들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 병원에 다녔던 일이 못내 기억에 남더군요. 그리고 제가 3남매 중에 엄마와 가장 가까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상태가 안 좋으셨을 때 혼자 계시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집에 한 3개월 정도를 모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신우들은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때문에 엄마가 신우들에게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알게 만들었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을 신우들은 하더군요. 보통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형제 집을 방문하기 전에 연락은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신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서 오냐오냐 자란 남편은 신우에게 쉽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신우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을 들락날락했죠. 이 행동은 엄마가 우리 집에서 지낼 때도 계속했고요. 그런 신우들 중에서도 신우 1이 가장 우리 집을 많이 왔던 사람인데 엄마의 걱정을 들었던 그날도 그랬어요. 신우 1은 오자마자 큰 소리로 제게 잔소리를 시작했죠. 아니 올케, 내가 올 때마다 얘기를 해야겠어? 우리 동생은 이런 반찬 싫어한다니까? 집에서 쉴 거면 남편 뒷바라지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동생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주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제대로 못해? 그러고도 아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동생 굶겨 죽일 생각이냐고. 하필이면 이날은 엄마가 약을 먹고 일찍 잠에 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달라 신우 1에게 부탁했지만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더군요. 뭘 잘했다고 목소리를 낮춰달래. 우리 동생이 마련한 집에서 살면서 뻔뻔하게 자기 부모님 모시고 온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여기 청소 상태는 왜 이래? 올케 정말 내 동생한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 동생 곱게 자란 애라니까. 한 번 말하면 제대로 알아들어라 좀. 결국 목소리를 높인 신우의 말에 엄마는 깼고 방문을 열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우 1에게 타박을 듣는 걸 안에서 다 들었던 거죠. 엄마는 그날 신우가 가고 나서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니? 내가 아파서 너희한테 피해만 주고 살아서 뭐 하겠니? 어서 죽어야 너희들 짐이라도 안 되지. 저는 이런 엄마의 말을 듣고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뒤에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픈 엄마가 나를 걱정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신우 1만 집에서 난리를 피운 것은 아니에요. 신우 2와 신우 3도 매번 집으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죠. 신우 2는 특히나 우리 집에 와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오는 날이면 항상 간식을 준비해놔야만 했어요. 혹시라도 간식이 떨어진 날에는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신우 3은 우리 집을 엉망진창으로 쓴 다음에 정리도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친정엄마가 있건 없건 신우들은 늘 하던 행동을 더 심하게 하더군요. 아무튼 이런 신우들이었는데 이런 신우들은 끝까지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엄마 장례가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신우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더군요. 그런데 와서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이없게도 자기 남동생인 내 남편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얼마나 힘들면 피골이 상접했어? 잠도 못 자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누나들한테 연락해. 알겠지? 우리 예쁜 동생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굴이 다 상했네. 아주 3명이서 꼴값을 떨더군요. 친정엄마의 장례식이니 장례식장에는 당연히 우리 가족 손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의 손님이라고 해봐야 남편 직장 동료나 신우들이 다였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신우들을 얼마나 어이없는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그런 눈빛을 느꼈는지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변호하자 신우들은 나를 위로하는 척 하더군요. 내가 무슨 살이 빠져. 여기서 호들갑 떨지 말고 누나들은 제발 조용히 좀 있어줘. 그리고 고생이라면 여기 이 사람이 하고 있지. 내가 무슨 힘이 들어. 그냥 조의금 내고 저기 가서 밥이나 먹고 빨리 가. 그런데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신우들의 표정을 말이에요. 말로는 남편의 말에 반성하는 척하면서 말로 얼마나 힘들겠냐고 제게 물었지만 그 얼굴에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하기야 그렇겠죠.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 병원비로 돈이 들어갈 일이 없을 테니 말이에요. 남편 돈이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신우 둘은 상주 자리를 지키던 저와 절을 하고 둘째 신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라 간단하게 기도를 마친 후
남편의 말대로 맞은편에 마련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후련한 마음 반, 조마조마한 마음 반이 들더군요. 그래서 상주 자리를 지키면서 한 번씩 신우들이 사라진 식당을 쳐다봤는데 세 자매는 뭐가 그리 좋은지 아주 입이 찢어지는 걸 들키기 싫어서 입을 막으면서 서로 끽끽거리면서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슬픔이 가득한 장소에서 뭐가 그렇게 웃기고 즐거웠을까요? 정말이지 저런 사람들도 사람으로 대우해줘야 하나 생각하게 되었죠. 새 신우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와 남편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쪽으로 다시 건너와서 그만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새 신우들은 나를 한 번씩 안아주었고 신우 일은 날 안으면서 귓속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세점에는 찬혁이 통장으로 조의금 300만 원 보내놨거든. 아무래도 큰 금액이라서 쉽게 들고 다니기 그래서 바로 동생 계좌로 쌌어. 들고 다니다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도 각자 100만 원씩 해서 넣었어. 그러니까 장부에 없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곤 쿨한 척하면서 돌아서 가더군요. 그런데 신우들이 장례식장을 나가자마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헐레벌떡 우리 쪽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네면서 신우들이 앉아 있었던 곳에 떨어져 있던 거라면서 그 사람들이 흘리고 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싸한 기분이 들어서 아주머니가 제게 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돈 3만 원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돈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넣어져 있었는데 저는 쪽지를 꺼내서 읽고는 피가 거꾸로 솟아서 화가 미칠 듯이 났어요.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이 바로 엿먹어봐라 이 5글자였거든요. 가뜩이나 엄마가 돌아가셔서 기분도 예민한데 이 쪽지를 보고는 저는 눈이 돌아가서 남편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죠. 그리고 쪽지를 남편의 눈앞으로 꺼내 들었어요. 야, 당신 누나들 초딩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3살 먹은 갓난애라도 이런 짓은 안 해. 사람이 예의가 있지. 이거 일부러 흘리고 간 거 아니야? 입이 뚫려 있으면 말해봐. 당신도 이거 알고 있던 사실이냐고. 화를 내면서 남편을 쏘아붙이자 남편은 입술을 꽉 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 초딩은 당신이 초딩이지. 당신은 당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싶냐? 왜 이렇게 사람이 나이 값을 못해? 매번 그렇게 방방 뛰고 난리를 피워서 어쩌려고. 아, 당신이야말로 철 좀 들어라. 매번 우리 누나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오해나 하고.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제발 우리 누나들 좀 그만 미워해. 맨날 자기만 피해자야 아주 그냥. 당신이 계속 우리 누나들 탓만하고 우리 누나들이 사과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나만 피해보잖아. 내가 누나들 보기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누나들도 당신이 내 아내라서 참고 사과하는 거야. 그거 알면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은 제가 쪽팔린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등지고 시누이들에게 따져 물어야겠다 싶어서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식사 후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신우들의 행동이 떠올라서 바로 1층에 작게 커피를 파는 곳으로 향했죠. 역시나 그곳에서 커피를 사들고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신우들이 있더군요. 저는 신우들을 따라서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신우들은 벌써 각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비어있는 칸으로 들어가서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신우들이라면 분명 뒤에서 뒷담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행동을 보니 모든 증거라도 있어야 남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다 싶었어요. 역시나 내 예상대로 신우들은 내 욕은 물론이거니와 고인이 된 우리 엄마 욕까지 하더군요. 신우 일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게 호상이 아니라 잔칫날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야, 생각해봐. 고년이 여태 우리 찬혁이 돈 얼마나 갖다 썼니? 아까 밥 먹을 때 들으니까 사람들이 순상이라는 말을 하던데 이쯤 되면 순상이 아니라 호상 아니냐? 아니, 잔칫날이지. 안 그래? 그리고 고년 바보 아니냐?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조의금으로 300만 원을 주냐? 참나. 나는 그 3만 원도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 너네들이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 예의로 3만 원은 넣자고 해서 넣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 있지? 땅을 파봐. 거기서 단돈 10원이라도 나오나. 3만 원이면 완전 거금을 넣은 거지. 고녀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해. 셋째 너도 3만 원 잘 내고 왔지? 신우 1이 신우 3에게 묻자 신우 3은 까먹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나 맞다. 3만 원 봉투. 다 같이 놓고 오기로 했었지? 어머머 나 까먹고 있었어. 아까 큰언니가 올케 안 낼 때 몰래 조이함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냈네. 아니 이거 가방에 있나? 분명히 내가 챙겼던 것 같은데. 신우 3이 가방을 뒤적이는 소리를 내자 신우 2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이미 때는 지났어. 뭘 지금 가서 내려고 그러냐. 그냥 못 냈으면 내지 마. 이 김에 돈이나 아껴라. 나도 그냥 그 3만 원 너무 아까워서 큰언니 말처럼 손이 벌벌 떨렸다니까. 그래도 나는 입구에서 내고 오긴 했지만. 언니 돈은 우리 집에 갈 때 택시비로나 쓰자. 뭘 돈을 주려고 그래. 우리 찬혁이 돈 뺏긴 게 얼만데. 신우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큰 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더군요. 역시나 그 돈봉투와 쪽지는 신우들의 짓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신우 1이 말했던 300만 원의 조의금 역시 전부 거짓말이었죠.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그때부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눈을 감은 엄마도 제대로 편히 쉬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신우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알게 한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저는 돌아가서 남편에게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고 돈을 받은 것이 맞냐고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리고 받은 돈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당장 계좌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런데도 남편이라는 놈은 끝까지 자기 누나들한테 조의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더군요. 뒤로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 놈도 결국은 네 누나들이랑 핏줄이라는 말이지. 네 누나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똑똑히 봐라.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일단은 신우들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호적으로 다가가면 신우들이 은근히 허점을 내비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신우들에게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보 천치 같은 남편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당신 요즘 누나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더라. 중작부터 그렇게 하지 그랬어. 누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우리 아빠도 최근에 당신이랑 누나들이 친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전화도 왔더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줄지 누가 알아? 아무튼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저는 친해지기 시작한 신우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살펴봤어요. 신우 이름 말이죠. 아주 삶 전체가 모순 덩어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는 신우 1이 위선자로 보였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건 같을 거예요. 신우 1은 학교에서 학부모 회장을 맡고 있는데 평소에 남을 위한답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애들을 위해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모금을 하러 다니거든요. 앞에서는 이렇게 남을 위한다면서 다니는데 실상은 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럽다면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신우 1입니다.
저는 이런 신우 1의 뒷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신우 1의 도움을 받았다는 집안의 부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신우 1의 도움을 받은 사람을 찾았죠. 처음에 그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신우 1이 말했던 녹음 파일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앞에서 그를 욕하는 신우 1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아우, 이번에 후원금 전해준 그 학생 있잖아. 너무 수준 떨어지더라. 이런 학생한테 내 돈을 지원해줘야 하나 싶고. 그 돈 준다고 그 부모도 만났는데 역시 학생 수준은 그 자식의 그 부모더만. 부모가 무슨 일 하는 줄 아니? 그냥 공장에서 부품이나 조립하고 다닌대.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일로 먹고 사는 집안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니? 그러고도 후원금 받으면서 애를 학교 보내고 싶을까? 아유, 애가 부끄러워서 학교 다니기 싫겠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그는 제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려는 일에 가담하겠다면서 함께 계획을 세웠죠. 결전의 날 계획은 이랬습니다. 신우들은 항상 평일에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 각자 계획을 실행할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노리기로 했죠. 다만 걱정인 것은 혹시라도 모임이 취소되거나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신우들을 폭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어쨌든 신우 1의 악담을 듣게 된 학생의 부모는 결전의 날 학교에서 모이는 신우 1의 모임을 노려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 2는 앞서 말했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꼴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었죠. 신우 2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바로 신우 2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우 2는 교회에서 아주 봉사심이 투철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더군요. 뒤에서는 아주 뻔뻔하게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항상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게 취미였던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부지런하게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웃겼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는 신우 2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장례식 날 말했던 신우 2의 음성을 이용해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신우가 2번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마지막으로 신우 3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본인 물건은 정리도 하지 않고 다니면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었는데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다니더군요. 신우 3은 특히나 미혼모들이 있는 센터에 가서 그녀들의 아이를 돌봐주면서 교육도 시켜주고 했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가식일 수 없었습니다. 신우 3은 항상 톡 프로필 사진을 본인의 봉사활동 사진으로 해놨거든요. 그게 너무나 우스운 이유가 바로 신우 3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 때문이었어요. 제게 한 번은 미혼모들을 비하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우 3을 살살 꼬드겨서 미혼모들의 뒷담화를 녹음하기로 했죠. 저는 먼저 신우 3에게 운을 대면서 쉽게 신우 3이 입을 열도록 만들었어요. 형님, 미혼모들 봉사활동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아기 한 명 보는 것도 힘든데 미혼모들 아기 돌봐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형님이랑 같이 봉사하고 싶어요. 같은 여자로서 미혼모들이 짠하기도 하고요. 여자 혼자서 살기에는 좀 힘든 세상이잖아요. 제가 운을 대니 역시나 미끼를 콱 물더군요. 물론 미혼모들에 대한 제 생각은 진심이었지만요. 옳게, 너무 사람이 착한 거 아니야? 걔들이 뭐가 불쌍하다고 그래. 걔네들 다 말로는 항상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면 치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니까 애가 들어서고 그러는 거야.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어? 지들이 몸으로 꼬셨으니 남자가 꼬인 거겠지. 그리고 그런 건 여자가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이 안 챙겼으면서 누굴 탓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듣는 제가 다 화가 나더군요. 요즘 세상에 미혼모들이 그저 혼자서 미혼모가 되었겠습니까? 누구는 범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가장을 만났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차가 심해서 이혼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그들의 사정을 제가 전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까지 짓밟는 신우삼의 말은 정말로 사람이 맞는지 의심가게 만들더군요. 아무튼 저는 이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신우삼을 따라서 미혼모 아이들 돌잔치를 하는 날 함께 봉사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날 신우삼에게 복수했습니다. 결전의 날의 상황은 이러했어요. 우선 신우 1에게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후원을 받은 부모님이 서서 하루 종일 시위를 하셨고요. 신우 2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 한 명을 포섭해서 예배 후에 함께 영상을 보는 시간에 제가 녹음했던 파일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틀기로 했죠. 마지막으로 신우 3은 제가 직접 봉사활동을 가서 마이크로 신우 3과 나누었던 통화 내용을 전부 틀어서 신우 3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미혼모들은 분노를 하면서 신우 3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으려고 모이더군요. 신우 3은 본인이 아니라면서 손살을 하셨지만 어딜 보더라도 신우 3의 목소리가 분명했고 질문한 사람의 목소리는 저였으니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날로 신우들의 사회적 활동은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하게 끝이 났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신우들은 서로 있었던 일을 나눴는지 저를 찾아와서 이 모든 일에 대해 해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본인들이 우리 엄마에게 못되게 굴고 나를 괴롭혔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돌아가신 엄마가 겪은 고통은 이 정도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던 남편도 신우들의 말만 듣고 신우의 편을 들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신우들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들려주자 자기 누나들에게 크게 호통을 치면서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쫓아내더군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 모습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조금은 남편에 대한 신뢰도 회복했고 말이죠. 남편도 그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런 복수를 했겠냐면서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자기 가족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신우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자 신우들의 인간관계는 다 끊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신우들의 주변 사람이라도 신우들과는 교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신우 1과 신우 2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렸는지 결국에는 이사까지 가더군요. 그 후로는 셋이서 자기들끼리 뭉쳐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는지 이제는 더 연락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제게 이런 짓을 한 신우들에게 그날 이후로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오는 연락도 모두 거절하더군요. 저 또한 복수 후에는 신우들의 전화번호는 다 차단하고 현재는 연도 끊고 살고 있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복수했다는 걸로 나쁘다,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신우들에게 당한 일들만 생각하면 저는 제 복수쯤은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저라고 모든 제가 신우들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낼 순 없었어요. 제가 당했던 일들을 모두 쓰려면 여기 사연 라디오에 40분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복수를 결심하게 된 것은 저를 괴롭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한테 괴롭힌 건 괜찮다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부모를 걸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부모를 건드렸으니 저도 용서할 수 없던 거죠. 물론 저도 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제가 한 짓이 잘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쉽게 보는 사람은 절대 내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절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신우들에게 조금 고마운 점은 제게 봉사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 갔던 봉사활동이라지만 지금은 신우 3이 다녔던 미혼모 센터에 혼자서라도 열심히 봉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슬아의 자식이 2명이나 있는 터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이 못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 엄마도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 3명을 키우신 대단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미혼모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제 복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심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을 해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일에 저는 일말의 후회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남편도 요즘엔 제 비유 맞추며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우들이 저희 인생에서 빠지니 점차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한 번쯤 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